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강성주입니다. 여러분, 블랙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빠져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심지어 시간 여행까지 가능하다? 이 어마무시하고 미스터리한 존재인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블랙홀이 정말 있기는 있는지, 지금부터 우주의 무시무시한 미스터리, 블랙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블랙홀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블랙홀이 아니고 바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물질을 보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란 그 경계선을 넘으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길을 가다가 절벽이 나왔을 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다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든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가 필요해요. 즉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을 본다는 것은 그저 빛을 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검은 동그란 굴을 본다는 것인데, 이 말은 곧 블랙홀은 원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위에 어떤 거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블랙홀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블랙홀의 중심부를 특이점, 영어로는 Singularity라고 부르는데요.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이 특이점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정말 무한대로 높은 상태이고, 블랙홀의 거의 모든 무게가 부피도 없고 면적도 없는 한 점에 집중이 되어서 사실 그 정체가 무엇일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과학자들은 이런 블랙홀에 대해서 추측이나 예측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1783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검은 별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현재 블랙홀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사고 실험을 통해 소개한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그 검은 별의 중력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을 소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801년 빛이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사실이 영국의 과학자 토머스 영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에 중력에 의해 이러한 파동의 성질을 띤 빛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1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이 중력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존 미첼의 검은 별 아이디어는 짠 하고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39년에 핵폭탄 발명으로 너무나 유명한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가 존 미첼의 아이디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을 제시를 했다면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밝혀냈던 거죠. 이때까지도 사실 개념적으로만 남아있었고 블랙홀의 이름은 붙여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1967년 미국의 천문학자 존 휠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존 휠러는 너무나 유명한, 과학을 조금 배웠다 하면은 알 수 있을 만한 리처드 파인먼 박사와 영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을 검증을 하셨던 킵손 박사, 그 두 분의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얻어진 지 고작 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잘은 모르는 블랙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블랙홀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빅뱅이 맞냐 아니면 정상우주론, 원래 우주는 그대로 있었다, 이 두 개가 강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빅뱅의 증거가 발견이 되죠.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사진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상의 빨간 부분은 우주 태초에 온도가 아주 약간 높았던 곳이에요. 파란 곳은 온도가 아주 낮았던 곳인데 이 온도 차이가 얼마냐? 고작 10만 분의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작은 차이가 별부터 시작해서 은하, 블랙홀,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빅뱅의 순간에 아주 조그만 양자 요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자 요동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작은 차이가 빅뱅 이후에 약 1억 년 후 우주의 첫 번째 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블랙홀은 별이 죽고 난 다음 남는 존재, 즉 별의 시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 중에 하나로 대부분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인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수소 분자 가스 구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수소 분자 가스 구름에서 점점 다른 수소 원자들이 뭉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서 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점점 모여지는 중심의 핵에서는 이제 복사라는 에너지의 형태로 별의 중심부에서 별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중력에 반대해서 버티고 있는 힘, 이것이 각기 별들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별의 일생은 중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별의 일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중력에게 지면은 백색 외성이라든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일생은 중력과 복사, 별의 압력과 계속 싸우는 투쟁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왜 블랙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블랙홀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이 매우 다르게 흘러요. 외부와.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게 되는데 블랙홀 내부 특이점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결국 멈춰버리게 되겠죠. 블랙홀 내부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마치 영화를 빨리 감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빨려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부분이에요. 물론 결과는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고무고무 인간과 같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몸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세포 하나가 전부 찢어져서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서야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자마자 엄청난 압력과 그 열로 인해서 바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블랙홀은 얼마나 클까요? 블랙홀도 그 질량이 매우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질량 정도 되는 블랙홀, 태양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크기,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중간 질량의 블랙홀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많은 분들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중간 질량의 블랙홀이 왜 발견되지 않는지,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2일에 천문학계 물리학계에서는 너무나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3일 새벽이었는데요. 미국 국립과학재단, 영어로는 NSF라고 부르는 곳에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어서 이 라이고에서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관측을 통해 기다려왔던 중력파가 포착이 되었다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력파는 실질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때 검출된 중력파의 이름은 GW150914인데요. 이 중력파는 태양의 36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 29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하나로 결합을 해서 우리한테 그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전달이 된 거죠. 이 현상이 인류 최초로 블랙홀에 대한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첫 관측이에요. 이후 천문학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직접 한번 사진을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측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세우고 있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모두 연결을 해서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한번 블랙홀을 관측을 해보자. 이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와이, 칠레, 유럽, 그린란드에서 남극까지 전 세계에 있는 망원경을 전부 연결을 해서 M87이라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관측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 망원경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변을 봤다고 하면은 이 해변에 모래알이 몇 개가 있는지 하나하나 셀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 얼마나 해상도가 좋은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을 모르는데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블랙홀의 존재 여부조차 의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블랙홀의 이름을 얻은 것조차 고작 50여 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의 여부는 검증이 되었고요. 또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측도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사실 문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동시에 결합을 해서 블랙홀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는 블랙홀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함께 통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 지금은 많이 없어요. 블랙홀의 연구는 아직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또는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더 이루어질 거고 블랙홀에 대한 신비한 현상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